문재인이 18일 퇴임 후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로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의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개코 같은 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아니 김정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핵무기 절대 포기 못한다며 민족공멸적 핵사용 도발 발언까지 했는데 이건 귓구녕 처맞고 못 들은 척하는 모양인데요.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났으면 죽은 듯이 얌전히 지내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혼자서 절대 죽지 않을 거라며 참수작전 시행 조짐만 보여도 핵무기 버튼을 누를 거라고 공개적으로 도발하자 이에 한미는 현지 시간 16일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여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선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첫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둘째,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셋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비롯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한미 간 단합된 북한 핵위협 억제 정책도 좋지만 자구책 방안으로 무엇보다 한국도 이제 핵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단합대책위원장인 박범계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치단합,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혐의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다며 덮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전날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박범계는 혐의 내용에 대해 자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며 지금 기소된 것은 하나의 의견 판단 생각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의 왜곡인 것처럼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박범계 야이 양반아, 네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아나요?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불쾌한 발언 듣기 싫으면 이제부터라도 아가리 묵념질 좀 하고 수사 상황이나 지켜보길 바랍니다. 검경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 후 9월 9일 안에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개연성이 의심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회사 자금이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데 사용됐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쌍방울그룹에서 제각각 직을 맡은 사실 역시 의구심을 키웁니다. 변호인단 중 일부 인사가 쌍방울그룹 사회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비를 우회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과 쌍방울그룹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대표이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9월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이 59.1%를 기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 등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을 25%포인트 가까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 주식회사에 의뢰해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59.1%, 없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습니다.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24.8%피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6.6%였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과 관계가 좋지 않던 전해철 의원까지 윤석열 정부 정치단합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합류하며 이재명 지키기 총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 자체도 부도정당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최후의 발악질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뉴데일리가 보도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업 가운데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지원받은 40억 원 중 39억 원을 성남FC의 광고비로 지출해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처남 인태연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던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희망살림 공동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좌파 카르텔일까요? 김어준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방송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태연 전 비서관이 희망살림 공동대표였다는 사실은 김어준과 이재명 간 관계가 새롭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최근 경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중 두산건설만을 문제 삼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의 뇌물 혐의 또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국민이 공분할 뉴스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7,277억 원 상당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설계 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 정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대상으로 총 7,277억 4,600만 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 5,555억 2,200만 원. 둘째, 계속운전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 8천만 원. 셋째, 계속운전 가산금 및 운전 유지 비용 등 계속운전으로 지출한 비용 1,575억 4,4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은 2017년 10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좌익 정권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좌익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 것에 따른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용 보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과 관련해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보전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1호기 비용보전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비용보전 신청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문제 인정권이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둘 날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